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 KDI가 내놓은 이 연구 결과 어제 전해드렸죠. 이하경 기자가 이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네, 최저임금이 올라서 정말로 일자리가 늘고 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또 나아질 거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나는 건 놓고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최저임금을 이 추세대로 올리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거다, 이런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이 KDI의 분석 보고서를 같이 보시죠.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16.4%였죠. 많이 올랐는데 이 여파로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가 최대 8만 4천 명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부 보조금 덕분에 실제로 이만큼 줄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풀어서 자영업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1년짜리 한시적인 자금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임금이 오르는 만큼 지원 규모도 따라서 늘지 않으면 고용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도 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라는 겁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죠. 이렇게 하려면은 내년 또 내후년에 계속 15%씩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거든요. 이 최저임금 올랐는데 예산을 더 쏟아붓지 않으면 내년에는 최대 9만 6천 명, 그리고 내후년에는 14만 4천 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최저임금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서 소비를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KDI보다 먼저 했던 게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청와대 참모진과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기도 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일부 음식료업을 제외하고는 총량으로 보아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을 본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누구 말이 맞는 거냐 헷갈릴 법합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김 부총리도 이 언급을 자제하면서 논란이 좀 사그라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 이 최저임금 계산 때 이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법 놓고 이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거든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8일이죠.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